이 기판력 지문이요.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져야 될 자세 따위가 있는데 일단 왜 어려운지를 한번 좀 볼게. 변론술을 가르치는 P에게 E가 제안했다라고 돼 있어. 그럼 E가 제안한 거야? P가 제안한 거야 이거? E가 제안했어요. P한테, 스승한테. 뭐라고 제안했냐면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받아들였습니다. 스승님은. 그런데 이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 윈터스컬까지 다 들었는데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 정범이가 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대. P는 주장했어. 내가 승소를 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툭 끊어볼게. P의 주장을 지금 살펴보시면 둘 다 수강료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얘들아 기준점 보이니? 뭐에 따라 내야 되고 뭐에 따라 내지 않아야 된다 이거. 오케이. 승소하게 되면 뭐에 따라 내야 되고 이거. 판결에 따라 내야 되고 패소하게 되면 뭐에 따라 내야 된다 이거. 계약에 따라 내야 된대. 그게 이제 수강료를 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얘는 판결에 따라 내야 되고 얘는 계약에 따라 내야 된대. 제자가 똑같이 받아칩니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생략된 말도 너네가 넣어주셔야죠. 제가 승소하면 뭐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되고 패소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또 뭐 해도 된다 이거? 내지 않아도 된다. 똑같은 미러링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문제점이네. 그러면 이 글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글이야.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흐름을 잡는 문장입니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는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된다. 밑줄 툭 치시면 문제점이 나왔으면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한 바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너네 이 새끼 또 다시 뭐 하겠구나 또 이제 열심히 야 너네 어차피 알려줘 설명을 못 들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배경 지식 열심히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뜻인 거죠. 우선 이것 좀 알아봐. 그러고 나서 이것도 좀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봐 이런 내용이에요. 너네가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놈의 새끼가 해결 방안이 몇 번째 단락에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지금 몇 번째 단락이냐면 5번째 단락 가서 해결 방안을 예시하고요. 그럼 여기 나왔던 2번째 단락이나 3번째 단락, 4번째 단락은 다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어들을 쭉쭉 나열하고 나서 사실 우리 친구들은 개념어가 나올 때마다 정보량 터진다. 정보량 터진다. 앞 내용 다 까먹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그래서 뭐 말하고 싶었다고? 라고 이제 지문을 끊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지문의 어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 글의 주제를 각 단락을 들어갈 때마다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이 글은 그래서 P와 이 중에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래서 누가 이긴다고? 어떻게 해결한다고? 이런 것을 각 단락 읽어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제를 까먹지 않아요. 아니면 너네 두 번째 단락에 지금 여기도 알겠지만 겁나 개념어가 나오잖아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부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끌고 나서 부관밖에 머릿속에 없습니다. P와 E에 대한 얘기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일단은 여기서도 너네가 개념으로 잘 정리 한번 해볼게.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란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효과 동그라미 쳐봐. 이 효과는 너네가 알고 있는 효과야 새로운 말이야 이거. 새로운 말이지. 수식어를 읽었다면 이 효과는 무슨 효과인데 이거? 수강료 지급을 의미하는 거죠. 실현되지 않는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 계약 동그라미 쳐볼게. 이때 계약도 새로운 말이죠. 실현되지 않는 사건에 의존하는 거. 실현된 사건이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한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이거 그냥 효과라고 읽으면 안 되지? 말 바꿔야지. 효과가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수강료 지급이라는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 동그라미 치시면
수강료 지급의 발생과 소멸에 제한도 붙이는 게 부관인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하게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기한 동그라미.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한다. 조건 동그라미 치시면 이 부관에는 두 마리가 있었네. 기한과 조건. 대비되는 호응되는 말을 찾는다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 조건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개념을 정리 잘 하셔야 되겠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됐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다시 두 가지.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었다라는 거야. 정지 조건은 뭐가 정지 조건이래? 효과를 뭐 시키는 거 이거? 발생. 해제 조건은 효과를 뭐 시키는 거 이거? 소멸시키는 거. 좀 얘기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계실 때 지금 이제 부관에 대한 개념어가 툭툭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말을 다 기억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너네가 P하고 이 사건을 읽었다면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부관 중에서도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서? 기한과 조건 중에. 기한은 나중에 100% 일어난 일이에요.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제자놈의 새끼가 판결 뭐 어떤 재판을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해 이거?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어. 평화롭게 산다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조건은 아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개념은 기한인 거야 조건인 거야 이거? 조건입니다. 조건. 기한은 써먹지도 않아요 지금 이 글에서. 얘는 100% 일어나는 일인 거고 조건이란 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스승이 제자한테 소송을 건 이유가 이 새끼가 평생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재판 안 할 것 같으니까 조건에 대한 설명을 잘 먹으셔야죠. 그 다음 조건도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는데 네이밍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효과가 소멸되니까 이때 효과는 수강료 지급. 수강료 지급이라는 것을 소멸시키니까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네이밍이 잘 안 되죠. 이 새끼 왜 정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수강료 지급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데 왜 정지라고 할까? 이름이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개념을 좀 확인하시고. 세 번째 단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가실 때 이제는 너네가 계속 생각하셔야 돼. 각 단락 들어갈 때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라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 근데 세 번째 단락에서도 얘가 해결할 생각이 있니 없니 이거?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쳐지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에 대해 상소 동그라미 쳐봐. 이 개념이 너무 많죠? 상소는 뭐하고 뭐가 합친 말이래? 여기 봤더니 항소와 상고가 합친 말이래. 그래서 상소가 된 거죠. 그 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던가 나열이네. 그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되던가 하면 조건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다툴 길이 없어진다. 이때 다툴 길이 없어질 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기판력 동그라미 치신다면 기판력이란 개념어가 나왔는데 상소하지 않거나 대법원 따위에서 확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뭐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야 이거? 기판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어 이따위가 생기게 된대.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근데 기판력이 뭐냐면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해서 기판력이 생기면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라는 그 과정 겸 이런 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서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됐네? 그럼 뭐가 발동을 하는 거야 이거? 기판력.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할 수 없다. 소송을 할 수 없다. 연결 툭툭 시키면서 확인하시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기판력이란 개념은 왜 생긴 거냐면 확정 판결을 되면은 더 이상 소송할 수 없어.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어때야 된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같은
판결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나중에 우리가 법지문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한 친구가 만약에 5만 원을 훔쳐가지고 1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다른 친구가 5만 원을 훔치면 이 친구도 뭐 할까 이거? 1년 살아요. 1년. 기판력 때문에. 보통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옛날 판례를 살펴보는 것도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는데 무슨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 그럼 나랑 똑같은 사건을 찾아보면 그런 비슷한 형량을 먹습니다. 기판력에 대한 설명인 거죠. 네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하지만 어떻게 그래서 해결이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들려주셔야 돼. 내 망할 여전히 해결할 생각이 없어. 읽어볼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대. 툭 끊어보시면 흐름을 잡으셔야 되는데 아까 기판력이 발생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가 조건을 붙였어. 네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기판력이 생기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없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사정이라는 게 생기면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대. 기판력이 있는 것도. 이 새로운 사정이란 말이 워낙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말을 뒤에 가서 찾아주셔야죠. 이 경우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고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사정이 뭔데?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위에 예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이전의 계약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새로운 사정이 안 돼.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라고 했을 때 임대인 동그라미 임차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경제지문이나 법지문에서 사람 따위가 나오면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옛날에 맨날 나오는 단어입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준 사람이야 빌린 사람이야 이거. 빌려준 사람이죠. 집주인이고요. 임차인이라고는 집을 뭐 한 사람이에요 이거. 빌린 사람이죠. 이거 전세 들어간 사람인 거죠. 전세 월세 드는 사람. 정확히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끊어보시면 패소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겼네. 그럼 다시 소송하더라도 무조건 질 수밖에 없어. 근데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대. 소송 다시 할 수 있다고? 그 새로운 사정이 나왔네. 그 새로운 사정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기간 만료라는 게 새로운 사정이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앞에 있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는 거야 다른 사건이라는 거야 이거.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있다 이거. 소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소송할 수 있다.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지남으로써 임대권의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끊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단락인 거고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도 해결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망할 조건이 겁나 많아요. 부관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기판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정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개념을 묶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너네 다섯 번째 단락 읽으실 때는 가져야 될 마인드가 다섯 번째 단락 읽을 때는 개념어 설정 구간 예를 들면은 두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를 계속 지분 위로 뭐 해야 될까 이거 올라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막 날리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나왔는데 조건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위에 가서 끌어오셔야죠. 새로운 사정이 나왔는데 새로운 사정이 뭔지 몰라. 그럼 위로 가서 끌어오셔야죠. 기판력이 나왔는데 기판력이 뭔지 몰라. 그럼 위에 가서 끌어오셔야 됩니다. 읽어볼게.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따져보자. 고마워. 드디어 마무리해주네.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대. 법원이 이에게 승소를 내기는데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자에게 승소를 내줬어. 그럼 너네는 이 조건이 그냥 조건이 아니라 위로 가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건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정확히 얘기하면 정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야? 조건이라고 하면 저기서 정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해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정지 조건이죠. 효과를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야. 승소를 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정지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소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 네가 이겨라 라는 거죠. 넌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으니까. 그죠? 계속 읽어볼게.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기판력이 생겨요. 그런데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소송을 냈네? 그럼 다시 소송을 했다라는 것은 뭐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새로운 사정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새로운 사정이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는 거네. 그 새로운 사정이 뭔데? 그 뒤를 보시면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새로운 사정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조건이 이제 드디어 만족했구나. 이때 조건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조건이고? 정지 조건. 제자가 한번 드디어 재판을 뭐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조건이 실현이 됐네. 새로운 사정이 발생됐네. 앞에 있는 사건과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이때는 제자가 이겼으니까 말 그대로 돈을 내야죠. 누가 승소하게 되는 거야 이제는? P가 승소. 마지막.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가 다시 수강료에 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사정은 이제 발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 스승과 제자 중에 누가 이기는 거야 이거? P가 이긴다 하는 게 이 글의 주제. 망할 말하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있던 조건 정확히 읽었니? 기한 필요 없었는데. 기한까지 읽으면 안 됐던 거죠. 쓸데없이 정보만 너무 많았던 거고. 조건 중에서 저 조건이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정지 조건만 써먹겠다는 거예요. 거기 나왔던 기판력이란 지문 알고 있겠니? 새로운 사정이 뭔지 알았니? 이 세 마리 정보를 조합해서 지문을 얘기하는 거죠. 26번에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너네가 첫 번째 단락에서 이미 여기서 기한이란 정보는 쓸모없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라고 했는데 기한은 100% 일어나야 되는데 제자가 한 번도 소송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조건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시면 두 번째 문제.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기억은 주제죠. 어떻게 이겼니? 그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1번. P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텐데 첫 번째 P는 계약이 유효한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이거? 판결에 따라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안 되죠. 계약은 아직 지금 제가 만족을 못 시켰는데. 2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이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소송은 누가 이겨요 이거? 이가 이겨요. 낼 필요가 없죠. 정답은 3번.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것이다. 아까 사실 첫 번째 단락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수강료를 내라. 뭐에 따라 내냐? 이건 이미 첫 번째 단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에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쓰시면 사례 문제는 사례로 푼다 라고 좀 다시 명확히 좀 썼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문에서 사례를 예를 들었던 게 기판력 생기고 나서 여기서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라는 내용과 똑같이 연결되고요.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새로운 사정이 여기서 뭐였어? 지문의 예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기서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정이 똑같이 나오죠. 4번과 5번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4번 선지 보시면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4번 선지가 아니네. 5번 선지네. 계약서가 발견되더라도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니 없니 이거? 없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은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사정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까 지문과 그냥 똑같이 연결되네요. 정답 5번. 마지막 문제 5위는 너네가 답지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쉬었다가 부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